자, 이번엔 등비수열 배우겠습니다. 등비수열이요. 자, 등비수열은요, 한번 봅시다. 등비수열. 등비, 일정한 비율. 그지? 비율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곱이나, 그지? 곱해지는 그 비율이 일정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제 2, 4, 8, 16, 32, 점점점. 맞죠? 얘는 일정하게 곱해지죠. 그지?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식 일정하게 곱해져요. 그래서 얘네들을 일정하게 곱해진다 해가지고 얘네들을 공비라고 부릅니다. 공비. 또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뭐 이런 말 나오면 무장공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공비예요. 공비. 알겠죠? 그래서 얘는 보통 우리가 기호를 사용할 때는 R이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R. 팀장님 이거 녹화하시고 여기 갔다 갔다 못하게 하세요. R. 이거는 레이시오의 약자 R 딴 거예요. 알겠어요? 비율을?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일반항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n번째 항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얘도 우리가 처음에 등차 수열 때 했던 축차 대입법이라는 거 사용합니다. 자, 일단 얘를 A1, A2, A3, A4, 점점점에서 AN까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일정한 비율이 곱해지는 등비 수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공비가 R씩 곱해지겠죠? 맞아요. 공비가 R씩 곱해집니다. 얘도 계속해서 R이 곱해졌을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A2항은 A1항에 뭐가 곱해진 거예요? R이 곱해진 거죠. 그지? 이해돼요? A1에 R을 곱하면 A2항이 된 거잖아요. 그 다음 A3항은 A2항에 R을 곱한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됐을 때 AN항은 AN-1항에다가 R을 곱하게 된 게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변변이 곱해집니다. 변변이 곱해지면 A2 약분되고요. 이번엔 약분이죠. 양쪽에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나눠주면 약분이 되겠죠. 뭐 나눠지고요. 등식의 성질이니까. 그 다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다 사라지고요. 좌변에는 뭐만 남아요? AN. 좌변에는 지금 AN만 남고요. 우변에 남는 것은 A1과 첫 번째 항과 무엇이에요? 공비가 몇 번 곱해져요? N-1번이죠. 왜냐하면 2에서 시작을 해서 N까지 갔기 때문에 N개가 아니라 N-1개가 되게 돼요. 맞죠?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된다?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다. N번째 항은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얘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요 녀석 아까 전에 배웠던 거, 배운 게 아니라 여기 예제 있던 거, AN을 구해보면 AN은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 2 곱하기 공비 2의 N-1제곱이다. 맞죠? 그럼 얘 지수법칙 적용이 돼서 얼마가 되냐면요. 2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항은 2, 2항 4, 3항 8, 4항 16, 5항 32. 딱딱 떨어지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초항과 공비를 알면 풀 수 있고요. 아니,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잘 봐요. 예를 들어 등비수열, 네가 풀어야 될 수열이 등비수열 AN이 있는데 A1은 만약에 문제가 나왔어. A1은 2고 A3항은 얼마냐? A3항은 16일 때 A3항은 16이 아니라 32일 때 AN을 구하여라 하고 문제가 나온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나는 등비수열이야. 이미 알려줬어. 맞지? 나는 등비수열이야. 알려줬다고. 이 녀석이 등비수열인지 등비수열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나는 등비수열인 것을 이미 알려줬어. 맞아요. 자, 그러면 얘는 손쉽게 AN을 구해낼 수 있는 게 잘 봐. 우리가 어차피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지수는 첫 번째 항과 공비야. 맞지? 그런데 얘는 더더군다나 첫 번째 항을 알려줬어. 맞아요? 그럼 우리가 할 거는 요거를 이용을 해서 공비만 찾으면 되겠지? 자, 보자. 솔루션 보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A 3항은 어떻게 되냐면요. 얼마예요? 첫 번째 항 2 곱하기 R의 n-1제곱이니까 제곱이 되면서 얘는 32가 되게 돼요. 맞죠? 이해돼요? 아, 근데 요거는 단서가 붙어야 되겠네요. 공비는 양수다. 이렇게 전제가 조금 붙어줘야 돼요. 공비는 양수다. 자, 그러면 얘는 양쪽이 약분이 되고요. R제곱은 16이 되면서 R은 얼마가 되죠? 4. 왜? 공비는 양수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n번째 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첫 번째 항 2 곱하기 4의 n-1제곱이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얘는 한 방에 2의 거듭제곱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얼마가 돼요? 2의 2n-1제곱이 되겠죠. 왜냐하면 요거 2의 제곱이니까 2n-2제곱이고요. 계산하면 2n-1제곱에서 일반항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처럼 나는 등비수열이야 알려줬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임을 알게 해주는 힌트가 있다라고 그랬지. 맞아요. 그러면 등비수열임을 알게 해주는 힌트가 있겠네요. 맞죠? 그럼 등비수열임을 알게 해주는 힌트가 어떤 게 있느냐 한번 봅시다. 등비수열임을 알게 해주는 등비수열의 힌트. 나는 등비수열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 맞지? 일단 패턴 뭐냐면요. 잘 보세요. AN은 AN 플러스 1이라는 예제를 보자. A1은 3 맞아?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라는 2배의 AN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지금 봐봐. 지금 여기 있는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는 전항에다가 2배를 하면 그 다음 항이 된다는 뜻이야. 맞지? 그러면 A1에다가 2배를 하면 A3가 된다는 얘기고 A2가 되고 A2항에다가 2배를 하면 A3가 된다는 거야. 즉 20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온다는 뜻이 되지.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를 의미하냐면 공비를 의미하게 된다는 거야. 맞니? 그러면 얘는 바로 풀 수 있겠지? 어떻게 되는 거야? AN은 얼마가 되지? AN은 첫 번째 항 3 곱하기 2의 n-1제곱. 공식에다 똑 때려 넣으면 답 나온다 이것이. 그럼 뭐 10항 구해라 그러면 10 대입하면 되고 9항 구해라 그러면 9항 구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알겠니? 그치? 어렵지 않다 이거야. 자, 그런데 자, 지금 보자. 이번엔 뭐냐면 힌트 두 번째인데 이게 첫 번째 예제였고 두 번째 예제를 보면 바로 등비중항이라는 두 번째 힌트가 나오게 돼. 자, 우리 등차중항 했었지. 등차중항 기억나? 등차중항은 등차수열에서만 일어나는 고유의 가운데항에 대한 성질. 가운데항의 2배는 양옆항의 합과 같았어. 아니면 양옆항의 평균이 가운데항이 됐었다. 이렇게 기억해도 된다라고 그랬다. 이게 등차수열임을 알게 해주는 힌트 중에 하나였단 말이야. 왜? 예를 들면 어떻게 됐었냐면 1, 3, 5, 7, 9, 점점점 이렇게 더해지지. 그런데 봐봐. 가운데항의 2배는 양옆항의 합과 같지. 그치? 그 다음 가운데항의 2배는 요거의 2배는 양옆항의 합과 같다고. 그러니까 얘는 일정한 숫자가 더해지는 등차수열에서만 일어나는 고유의 성질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일정한 비율이 증가하는 등비수열에서도 고유의 성질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한 거지. 맞아요. 그러면 한번 찾아봅시다. 어렵진 않아요. 자, 얘 보면요. A1항이 있고요. A2항이 있고요. 점점점에서 AN-1항이 있고 AN항이 있고 AN 플러스 1항이 있죠. 자, 이제 요 세 개 항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얘는 보자. 요거 곱해졌고 얘도 R 곱해졌고 얘도 R 곱해졌단 말이야. 맞지? 자, 그럼 봐봐. 얘는 AN을 AN-1로 나누면 R이 나와. 맞지? 자,
후항을 전항으로 나누면 공비가 나온단 말이야. 얼마만큼 곱해졌느냐. 맞아요. 2항을 1항으로 나누면 공비가 된다 이거야. 자, 지금 보자. AN항을 AN-1항으로 나눈 게 공비지. 그지? 공비라 이거야. 그지? 그러면 AN 플러스 1항을 AN항으로 나눠도 공비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얘도 똑같이 공비니까 얘네들이 같아 달라? 같겠지? 자,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좌변, 우변에다가 어떻게 돼요? AN을 곱해줘 버리죠. 그 다음 AN-1을 곱하면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옆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얘는 99% 이 녀석을 써. 알겠지? 얘는 요 녀석을 쓸 때도 있고 편의에 따라서 요 녀석을 쓸 때도 있는데 사실은 주로 요 녀석이 더 많이 쓰이게 돼. 계산할 때. 자, 근데 잘 봐봐. 얘는 뭐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평균이었어. 맞니? 그런데 얘를 갖다가 AN이 모두 양수라고 생각을 하고 AN을 구하면 AN이 양수라고 한정 지어놓고 생각을 해보면 AN은 얼마가 되냐면 루트 AN-1 곱하기 AN 플러스 1이 되게 돼.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기하평균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야. 알겠지? 기하평균의 의미. 근데 얘는 기하평균이라고 무조건 단정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잘 안 쓴다는 거야. 기하평균으로 단정 짓기 위해서는 AN이 양수여야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만 기하평균 요소를 쓸 수 있거든. 맞지? 그런데 얘는 음수에서도 가능해. 음수양수가 섞여도 가능하고 공비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마이너스 2가 있고 얘한테 공비가 마이너스 2래. 그럼 플러스 4가 되고 다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 되겠지. R이 마이너스 2라고 하면. 그치? 그러면 음수가 섞여 있을 때는 기하평균을 쓸 수 있었나? 못 썼다 이거야. 맞지? 하지만 이 녀석은 적용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얘는 일반항이 양수인 경우에 특수하게 생각을 해서 기하평균으로 인식을 할 수 있지만 얘는 잘 쓰이지 않는다 이 얘기야. 알겠죠? 그러니까 가운데항의 제곱은 양옆항의 곱과 같다. 얘가 바로 등비중항이라는 거야. 가운데항에 대한 원리를. 알겠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가운데항의 제곱 16은 양옆항의 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8 성립해야 해. 한다라는 거지. 이건 등비수열에서만 나타나는 힌트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가지고 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지. 잘 봐봐. 잘 봐. 이런 식으로 내는 거야. 근데 얘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예제하나 봐야지. 자, A1은 2이고 A2는 6이다. 그 다음 AN의 제곱은 AN-1 곱하기 AN 플러스 1을 만족하는 수열에 일반항을 구하여라 하고 문제가 나온 거야. 뭐 10항 구해라, 20항 구해라는 일반항 구하고 나면 그냥 알바반이야. 그냥 풀면 되잖아. 그지? 자, 그럼 봐봐. 얘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알려줬지만 패턴을 안 알려줬어.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얘기를 안 해줬거든. 그런데 뒤쪽에 보니까 어라?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옆항의 곱과 같다. 어디서만 일어나는 고유의 성질이야? 등비 수열에서만 나타나는 고유의 성질이거든. 자, 그러니까 얘는 자, 공비부터 구해야 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등비 수열이구나 까지밖에 몰라. 그럼 첫 번째 항은 2야. 그러면 공비는 어떻게 구하면 돼? 후항 나누기 전항이랬지? A2 나누기 A1이 공비라 이거야. 그러면 6 나누기 2니까 공비는 3이 되는구나.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지. 알겠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AN은 첫 번째 항 2 곱하기 3에 n-1제곱해서 일반항은 끝나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등비수열 일반항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해돼요? 일단 필요한 거 개념 메모해 주시고요. 정리하세요.